사라진 사람. 설악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이은하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수색대가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사흘째 계속된 수색에도 남편 강민석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도시계발연구원에서 지하수 조사 업무로 설악산에 올랐던 민석은 마지막 연락 이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경찰은 실족사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은하의 품에 안긴 5살 딸 유진이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빈 집에 홀로 앉아 민석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던 은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꼼꼼했던 민석이 마지막 며칠간의 업무 일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이.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은하는 민석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늦어도 내일 저녁엔 꼭 집에 갈게. 유진이 손 꼭 잡고 있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장에는 빈 관만이 놓였고 은하는 남편 없는 삶을 시작해야 했다. 장례식의 그림자. 10년이 흘렀다. 이은하는 여전히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딸 유진을 키우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은하는 의무감으로 장례식을 준비했다. 살아생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지만 손녀 유진만은 각별히 아꼈다. 조문객들 사이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보였다. 은하는 그의 뒷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어깨선과 걸음걸이가 너무나 익숙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은하의 심장이 멈췄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되살아났다. 민석.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남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전 강민석이 아니라 최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조차 민석과 똑같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경계심만 가득했다. 최도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조문을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희망이 꿈틀거렸다. 혹시 남편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은하는 잠들 수 없었다. 흔들리는 확신. 며칠 후 은하는 15살이 된 딸 유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엄마, 할머니 장례식에 온 그 아저씨 이상했어. 유진이 말했다. 왜? 저 아저씨 아빠랑 똑같이 웃어. 아빠 사진 보면서 항상 생각했는데 정말 똑같아. 은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만의 착각이 아니었다. 유진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도서관 동료들은 은하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환상을 보고 있다고 걱정했다. 은하야, 10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새로운 삶을 생각해봐. 친구들의 조언은 따뜻했지만 은하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민석의 옛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장례식에서 본 최도연의 얼굴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며 확신을 굳혔다. 코끝에 작은 점, 왼쪽 눈썹 끝에 흉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모든 것이 일치했다. 단지 그의 눈빛만이 달라져 있었을 뿐이다. 은하는 결심했다.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남편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가족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봉인된 기록. 은하는 민석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도시개발연구원을 찾았다. 10년 전과 달리 연구소는 대기업에 인수되어 규모가 훨씬 커져 있었다. 접수처에서 민석의 연구 자료 열람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기만 했다. 해당 자료는 기업 기밀사항으로 분류되어 열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석과 함께 일했던 후배 연구원 박준혁을 만났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형이 마지막에 맡았던 프로젝트는 대기업의 지하수 안전성 평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기 자료가 통째로 삭제되어 있어요. 준혁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시기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 보고서도 사라졌어요. 원래는 보건소에 제출됐던 건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은하는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감지했다. 민석이 발견한 진실이 너무 위험해서 그를 사라지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은하는 인터넷으로 그 시기 지역 신문들을 뒤져보았다.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지하수 오염 의혹 제기되자마자 조사 중단. 의문의 전화. 밤 11시 집에서 유진과 함께 TV를 보고 있던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은하 씨입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당신 남편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은하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뭐라고요? 강민석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버려야 했죠. 당신이 찾으면 찾을수록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잠깐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더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 딸을 위해서라도. 전화는 끊겼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다시 눌렀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다. 유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요동쳤다. 누군가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은하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우연일까? 은하는 커튼을 닫고 유진의 방으로 갔다. 딸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진실을 찾되 유진만은 지켜내겠다고. 새로운 이름. 은하는 사립탐정 김인우를 찾았다. 40대 중반의 김인우는 과거 경찰 출신으로 실종자 추적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났다. 최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사해 주세요. 사흘 후 김인우가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최도연의 주민등록은 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전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신분이네요. 이런 건 보통 국정원이나 큰 조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최도연의 현재 주소와 직장도 파악됐다. 서울 강남의 한 IT 기업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은하는 사진을 보며 확신했다. 최도연은 분명 민석이었다. 하지만 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김인호는 주의를 당부했다. 부인,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민석 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최도연이라는 새 인물을 창조한 겁니다. 이런 일은 위험이 따라요. 하지만 은하의 결심은 확고했다.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멈출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최도연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퇴근하는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을 다졌다. 이제 직접 만나 진실을 들어야 할 때였다. 숨겨진 비밀. 은하는 박준혁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준혁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누나, 형이 사라지기 직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온 사람들이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형은 그 이후로 계속 불안해했어요. 준혁이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다. 민석이 담당했던 지하수 안전성 평가에서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형은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려 했어요. 하지만 윗선에서 수정을 요구했죠. 오염 수치를 낮추라고요. 민석은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다.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연구소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마지막 주에 형은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연구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더라고요. 준혁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설악산에 간 그날 아침 형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맡겼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걸 경찰에 주라고 했어요. 그 봉투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형이 실종된 다음 날 연구소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봉투만 사라졌어요. 은하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민석은 진실을 폭로하려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죽은 척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림자의 경고.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현관문 앞에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은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아직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이은하 씨, 잘 들으세요. 차갑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였다.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예요? 강민석은 이미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신이 계속 파헤치면 진짜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생길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특히 당신 딸을 위해서라도 멈추세요. 15살 유진 양, 한별고등학교 1학년이죠? 은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유진까지 감시하고 있었다. 딸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은하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검은 SUV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은하는 즉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지금 어디야?
학원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올 때 조심해서 와. 하지만 은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확신했다. 진실이 그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은하는 최도연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오후 6시 그가 나타났다. 은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최도연 씨. 그가 돌아봤다.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여전히 은하가 사랑했던 그 남자였다. 당신이 누구죠? 민석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억지로 차갑게 만든 것 같았다. 강민석. 은하가 말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제가 누군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남편이에요. 10년 전 설악산에서 실종된 척하고 최도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고 있는 강민석이요.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은하의 팔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다. 왜 여기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왜 살아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내 곁에 서면 너와 유진까지 위험해지니까. 무슨 위험이요? 내가 알아버린 비밀 때문에. 나는 이미 강민석이 아니라 최도연이 되어 버렸어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은 어떡하라고요? 민석이 은하의 손을 잡았다. 10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더 큰 싸움. 카페 창가에 앉은 은하와 민석 주위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민석은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발견한 지하수 오염은 상상보다 심각했어요. 대기업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결과였죠. 수백 명의 주민들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고치라고 했던 거군요. 내가 거부하자 협박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돈으로 회유했다가 나중엔 가족을 위협했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하, 그들이 너와 유진이 다치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창밖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은하와 민석은 동시에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검은 SUV 안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발견됐네요. 민석이 창백해졌다. 이제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10년 동안 혼자 감당하셨잖아요. 이제는 함께 싸워요. 민석이 은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10년 전의 따뜻함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밖에서는 더 많은 차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을 되찾았고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은하는 깨달았다. 남편과의 재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였고 진실이 그들 편에 있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가족의 재회와 진실 찾기에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